자, 이런 추경호가 한쪽에서 나라를 겁나게 말아먹고 있는데 말이죠. 한 명이 더 있어. 바로 이창용 하는 총재입니다. 이 인간도 나라를 제대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불확실성에 발묶인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불확실성 계속 얘기하는데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자 부담 낮아질 거란 생각 말라. 이 인간은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 위기 탈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린 원흉입니다. 원흉. 자, 12월 달에요. 미국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올리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자, 금리를 올리면 대출받은 서민들 힘들다. 그렇겠죠. 그러나 올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야만 돼요. 자, 이창용이 한 말을 좀 들어보면 더 열받는데 진짜 가계부채, 물가, 성장, 복합위기에 발묶인 하는 기준금리 3.5% 동결. 자, 여기서 한국은행이 성장을 걱정해? 가계부채를 걱정해? 이거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니에요.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 연준은요, 물가보다는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고 고용률이 높아지면 금리를 올려요. 지금 미국발 뉴스 보면 고용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연준은 고용률을 최고의 선으로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집단이고요. 한국은행은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집단이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오르잖아. 그러면 그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한국은행이 할 일이야. 근데 지금은 뭐야?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잖아. 그러니까 경기를 걱정해? 한국은행은 경기를 걱정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동결을 했어? 물가는 오르는데? 자, 이게 제가 정말 열받은 부분인데요. 경기 부진에 고물가까지 더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계부채까지 늘어나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못 잡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조조정. 그러니까 도려내고 고통 분담하고 이거 안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못 잡거든요. 근데 경기 부진.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을 왜 걱정해? 왜 정치를 해 네가? 가계부채. 왜 그걸 네가 걱정해? 가계부채가 왜 늘어났어? 니들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니까 가계부채 늘어난 거 아니야? 진작에 올렸어 봐. 미국이 올릴 때 진작에 따라 올렸어 봐. 가계부채 늘어나? 안 늘어났을 거 아니야. 이 인간이 또 원흉이라니까요.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국제유가 급등, 물가 상승률 결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불확실성이 커졌으면요, 그걸 제거해줘야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해서 꺼트려야 될 거 아니야. 올해 내년 3.5, 2.4로 예상했던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시사했어요. 물가가 내년도 더 오를 것 같아. 올해도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놈들이 동결시키고 있다니까? 정신 나간 놈이죠.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중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 사실 맞아요. 왜 한국은행이 물가를 먼저 안 보고 경기 둔화 이딴 거를 보냐고요. 자,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미국 금리가 또 올라간다. 기준금리 또 올릴 거다라고 하니까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가 폭락하죠. 환율 어떻게 하겠어. 이창용이 진짜 괘씸한 건 자기 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사람들 많은데 금리 떨어져서 비용 부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는 경고를 한다. B2 영끌족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자, 이건 뭐야? 나는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금리를 올리면 B2 영끌 하겠어?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는 총재를 하고 있냐고요. 나 했어. 경고 분명히 했어. 손해보면 니들 때문이야. 근데 동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금리로 얘기해야지. 하는 총재가 금리로 얘기해야지 말로 한다니까. 이게 정치인이지 뭐예요. 영끌족 부동산 사지 마. B2 하지 마.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금리 동결. 뭐 하자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한국 구조개혁하면 2%대 성장할 수 있다. 내년에. 정치에 달렸다. 또 책임 회피합니다. 구조조정하라는 거야. 구조조정. 네가 금리를 올려야지 구조조정을 할 거 아니야. 자기 말만.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권력 눈치 보고 금리 계속 동결시키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골든타임을 이 이창용 때문에 다 놓친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야. 자기도 큰일 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구조개혁하면 된다. 네가 금리를 빨리빨리 올리면 구조조정이 자동으로 될 거 아니야. 나가 자빠질 땐 나가 자빠지고 살려야 될 걸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이든 뭐하든 살리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이창용 네가 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동결하니까 B2하고 영끌하고 좀비 기업들 계속 나고 이걸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말로는 B2 하지 마라. 나는 경고했다. 한국 구조개혁해야 된다. 이게 한국은행 총장이 할 말이냐고. 와,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서 설립 목적을 보면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요, 물가를 잡는 거예요. 물가를 보는 거야. 근데 한국 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잖아, 지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이것도 유가가 떨어지니까 내려간 거지.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요, 우리가 느끼는 서민 물가는요, 오르고 있었지. 유가가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가가 안 떨어지니까 다시 오르잖아요. 예측 보세요. 2.7 예측했는데 3.4 나왔죠. 3.4 예측했는데 3.7 나왔죠. 예측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 이래놓고 뭐라 그러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어. 아,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예측이 안 됐네. 야, 지금 물가 어떠냐? 공깃밥 2,000원이야. 공깃밥 2,000원 시대라고. 선 넘었잖아. 야, 공깃밥이 어떻게 2,000원이야? 야, 1,500원도 아니고 2,000원으로 한 방에 가? 공깃밥 1,000원은 국룰이었잖아. 공깃밥은 공짜로도 주는 게 한국 외식의 민심이었는데 이제는 못 줘요. 공깃밥 2,000원 시대가 돼버렸어. 국제유가 2주 만에 최고. 국제유가도 엄청 오르고 있어. 그런데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자, 소비자 물가, 서민들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횟집을 갔거든요. 깻잎을 안 줘요. 상추도 요만큼 줍니다. 깻잎 좀 주세요. 그러니까 깻잎 못 준다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 서민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직장인들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손 떨려.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비싸서. 이런 상황인데 하나는 금리를 또 동결했죠. 자, 서민들 죽어나가 소비 여력 점점 떨어져. 자, 그 다음엔 뭐야? 중소기업들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중소기업 분기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인데요. 매출액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은 늘고는 있어요. 전년 대비 7%, 많이 줄어도. 그래도 9%. 그런데 그럼 뭐해? 영업이익이 박살나고 있는데. 왜 박살나? 물가가 오르니까 만들어서 팔아도 까지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면 중소기업들 결국은 자빠질 수밖에 없죠. 외국인 떠나지 이러면 금리 동결하니까 미국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12월에는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14년 만에 최저예요. 외국인들 다 빠져나갔죠. 오늘 주가 급락했거든요. 외국인들 다 팔고 있어. 이것만 있어요? 환율 1,350원이야. 1,350원이 그냥 기본값이에요. 이제 1,200원대는 이제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는 게 됐습니다. 그죠? 이것만이야? 국채금리 오늘 일시적이지만 5% 찍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찍었다고요.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동결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봐야 되는데 치솟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한다고? 정신 나간 짓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죠. 생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죠. 공깃밥 하나에 2,000원짜리 나오는 시대에 물가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정치만 하고 있고 영끌족 이자 부담 낮아질 거란 생각 마라. 나 분명히 경고했다. 입으로만. 한국 구조개혁해야 된다. 입으로만. 네가 금리 올리면 다 해결되는 거야. 코스닥이 지금 800이 깨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연중 최저치. 추경호, 이창용, 윤석열 경제를 박살을 내고 있어요. 추경호도 진짜 무능하고 나쁜 놈이지만 이창용이 우리나라 경제가 한번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뒤로 밀어가지고 크게 망하게 만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오로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건설사들 살리려고 부동산 PF 막으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건설사, 부동산 PF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PF가 지금 그럼 해결이 되고 있냐?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터진다니까요. 자, 역전세 지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부터 역전세는 계속 나옵니다. 왜냐? 재작년 2년 전 10월이 전셋값 최고점이었으니까요. 집주인들이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갚아줘야 돼. 근데 그게 얼마냐? 5억, 6억 이래요. 돌려줘야 될 전셋값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잠실이나 뭐 이런 데들, 강남 이런 데들은요. 전셋값이 5억, 6억씩 빠졌다고요. 웬만한데 아파트 값만치 전셋값이 빠졌어. 이걸 빌려서 갚아줘야 되는데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우니까 빌려서 갚아주는데 못 버티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는다고요. 거기다 빌려서 세입자들한테 줬어.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금리 어떡할 건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찍었다니까요. 이러면은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요. 시중금리 올라가면 억 단위 대출 받으면 못 버텨요. 결국은 금리 올라가면 이 모든 게 안 되니까 한국은행이 이 사람들, 집주인들, 그리고 부동산 PF, 건설사들, 이 사람들 좋으라고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심함 그 자체. 추경호와 이창용, 윤석열, 이 인간들이 나라 경제를 1년 반 만에 아작을 내고 있다. 이창용은 역사에 기록해놔야만 됩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말아먹은 한국은행장 이창용.